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병의 90%는 간 때문이다의 지난 편에 이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우중차오님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하고 밝은 눈은 간 건강에 달려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눈이 빛나고 생기 넘치는 사람은 겉모습이나 기질면에서 항상 우월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맑고 생기 있는 눈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중노년층에게는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눈이 건조하고 시큰거리며 통증이 느껴지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난다. 눈은 신체 기관의 일부이지만 장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간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간열이 경락을 통해 눈에 끊임없이 자양분을 전달하면 눈은 밝게 빛나고 생기에 넘친다. 이것이 바로 황제내경 소문 오장생성에서 말한 간의 혈이 순환되면 눈이 밝아져 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간의 전기가 눈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간열이 충분하면 눈빛에 생기가 넘치고 사물이 또렷하게 보인다. 반대로 눈이 자양분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며 시야가 흐릿하거나 야맹증이 생기고 눈에 광채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눈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눈의 피로가 쌓이면 간을 해친다. 회사에서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근 후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친구들과 SNS로 대화를 하는 이가 많다. 이렇게 하면 눈에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실제로는 간열이 지나치게 소모되었음을 의미한다. 간열이 장시간 소모되면 병이 생긴다. 황제내경 소문 선명오기에서도 무언가를 오래 보면 혈을 손상시킨다 라고 했듯이 컴퓨터를 자주 하거나 스마트폰 중독인 이들은 결코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화면에서 멀리 떨어져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동물의 간, 소고기, 냉이, 시금치 등 간열을 보충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평소에 구기자나 국화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눈과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여름, 감기가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자. 간에 병이 생기면 여름에 개선된다. 여름에 치유되지 않으면 가을에는 병세가 심해진다. 가을에 죽지 않으면 겨울까지 병세가 지속되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병세가 호전된다. 간에 병이 나면 매운맛으로 감기를 풀어준다. 간은 매운맛으로 보양하고 신맛으로 배설한다. 한의학에서는 간에 병이 생기면 여름에 개선된다라고 여긴다. 여름이 되었는데도 감기와 간열을 소모한다면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감기가 부족하면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다. 눈을 많이 쓰면 눈이 시리고 피로하다. 입이 바싹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얼굴색이 누렇다. 자주 어지럽고 정신이 맑지 않으며 시야가 흐릿하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더위와 습기에 쉽게 지치고 더위를 먹기도 한다. 오랫동안 감기가 부족하면 간열 부족으로 이어지고 간열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하며 잠을 많이 자도 졸리고 꿈을 많이 꾸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감기 부족은 간의 소설 기능을 저하시켜 감기가 잘 통하지 않게 하고 비장과 위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름이 되면 위가 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감기가 부족한 사람은 밀, 대추, 파, 고수, 산약, 구기자 등 따뜻한 성질의 식품을 먹고 간화가 지나치게 왕성해지지 않도록 오이, 여주, 오렌지, 녹차, 고정차 등 비장을 튼튼히 하고 간열을 식혀주는 식품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아이스크림, 찬 음료, 찹쌀밥, 기름기가 많은 고기, 염장고기, 버터 등 날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 끈끈한 음식은 기혈을 상하게 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운동은 화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을 끄는 방법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화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화를 완전히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풀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화내야 할 때 화를 내버려야 한다. 단 화를 내되 마음 내키는 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스스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서도 안 된다. 운동은 화를 빨리 풀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게다가 운동을 하면 주의력을 전환시킬 수 있고 간의 독소 배출을 촉진시켜 기혈을 잘 통하게 하여 간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1. 어깨 돌리기.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양손을 편다. 양 손가락 끝을 각각 같은 쪽 어깨 위에 놓고 앞으로 원을 그린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1분간 계속하다가 다시 뒤로 원을 그리며 1분간 계속한다. 이 동작은 기혈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다리 구부리기. 바닥에 반드시 누워 두 다리를 곧게 펴고 최대한 양쪽으로 벌린다. 똑바로 앉아서 두 다리를 벌려도 된다. 이 동작은 근육을 이완하고 간을 보양하는 효과가 있다. 지친 간은 잠으로 회복된다. 잠을 잘 자야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혈액을 저장한다고 여긴다. 황제내경에서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혈은 온몸으로 운반되고 가만히 있으면 혈이 간으로 모여들어 간에 저장된다라고 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 체내의 혈액은 대부분 간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는 간세포 기능을 강화시키고 간의 해독 능력을 높이며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혈액의 재생과 교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밤을 자주 새거나 밤에 잠들기 어려우면 간으로 유입되어야 할 혈액이 대뇌, 심장, 팔, 다리 등 다른 부위로 흘러가 간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재생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간혈을 전부 소모하게 되어 간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코피, 피하출혈, 잇몸출혈, 안저출혈, 기출혈, 토혈 등의 출혈 증상을 일으킨다. 하루 7 내지 8시간은 반드시 자야 한다. 적정 수면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잠에서 깬 후 생기가 넘치며 그날의 업무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수면 시간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하루 7 내지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밤 11시 정도에는 잠이 들어야 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간경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간담상조라는 사자성어는 간과 쓸개가 서로 보완하는 표리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신은 담경이 흐르는 시간대로 담낭을 보양하기 좋은 때이며 이때 숙면 상태에 도달하면 간을 보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어지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축시는 간경과 기혈이 가장 왕성한 때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반드시 간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낡은 혈액은 도태되고 신선한 혈액이 생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진대사는 보통 간경이 가장 왕성한 축시에 이루어진다. 밤을 자주 새는 탓에 축시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간을 양생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간혈 부족으로 피부가 거칠고 검은 반점이 생기며 얼굴이 누래지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입이 쓰고 갈증이 나며 식욕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 등이 나타나고 간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간혈 보충을 위해 축시에는 반드시 숙면을 취해야 한다. 이 밖에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혈맥을 주관하고 간이 혈액을 저장한다고 여긴다. 심장을 제대로 보양하면 간혈순환에 도움이 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시는 심경에 상응한다. 오시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 심장과 간을 보양하는데 매우 이롭다. 신맛은 간을 보양한다. 음식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했지만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의 오미는 항상 존재해 왔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5가지 맛 외에 담백한 맛과 떫은 맛도 음식의 맛에 포함시킨다. 그중 담백한 맛은 단맛에 포함되고 떫은 맛은 신맛에 포함된다. 한의학에서는 5가지 맛이 각각 하나의 신체 장기에 해당하며 우리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여긴다. 그 가운데 신맛이 나는 식품은 간을 보양하는 역할을 한다. 신맛이 나는 식품은 간과 상응한다. 보통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 저절로 침이 고인다. 신맛은 간과 상응하고 간을 보양하며 간혈이 왕성하면 비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돕기 때문이다. 신맛이 나는 식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간 기능도 강화시킨다. 간이 허하고 혈액이 부족한 사람이 신맛이 나는 식품을 적절히 먹으면 간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흔히 볼 수 있는 신맛이 나는 식품에는 오메, 산사자, 토마토, 올리브, 비파, 석류 등이 있다. 가을에는 신맛을 적절히 섭취해 주어야 한다. 한의학의 오행학설에 따르면 가을은 금에 속하고 폐도 금에 속하며 간은 목에 속한다. 금은 목을 이기므로 가을이 되면 간은 왕성해진 폐기에 제압당한다. 그러므로 가을에는 신맛이 나는 식품을 적절히 섭취해주고 매운맛이 나는 식품은 적게 먹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음양의 균형을 매우 중시한다. 5가지 맛도 사실 음양으로 구분한다. 신맛, 쓴맛, 짠맛은 음에 해당하고 단맛, 매운맛은 양에 해당한다. 체내의 간도 간음과 간양으로 나뉜다. 양기가 사라지는 가을철에는 간음을 보충하는 식품을 먹어야 한다. 신맛이 나는 식품은 간음을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송나라의 의사였던 전직은 양로 봉천서에서 사계절 양생법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을이 되면 매운 음식을 적게 먹고 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그래야 감기를 보양할 수 있다. 또한 만물이 시들고 말라떨어지는 가을이 오면 유난히 감상적이 되어 슬픈 정서가 생기기 쉽다. 슬픔에 빠지면 간을 해치게 되고 간음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때 슬픈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먹어 간음을 보충하고 간화를 배출하는 것이다. 동물의 간을 먹으면 사람의 간이 튼튼해진다. 간을 보양하려면 간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간혈이 왕성하면 간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기혈이 충분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임신, 출산, 수유 등 기혈을 소모시키는 출혈 과정을 일생 동안 많이 겪어야 하므로 평소에 혈액 보충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그중 동물의 간으로 우리의 간을 보양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동물의 간으로 우리의 간을 보양한다. 동물의 간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간을 보양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물의 내장으로 인체의 내장을 보양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위가 아픈 사람은 돼지의 위,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돼지의 심장, 발기부전인 사람은 소의 생식기, 빈혈이 있는 사람은 돼지의 간을 먹는 것이다. 이러한 보양법은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신중하지 못한 방법 같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일찍이 황제내경에서는 소, 개, 양, 돼지, 닭을 일컫는 오축은 오장의 정기를 이롭게 한다.
성질과 맛이 서로 부합하는 음식을 먹어야만 정기를 보양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는 육류 섭취가 우리 몸을 보양하는데 뚜렷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동물의 간으로 인체의 간을 보양하는 것일까? 한의학에서 동물의 간은 자양강장 효과가 뛰어난 약재이다. 약초나 한약재에 비해 동물은 인간과 같은 유형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며 피부, 근육, 골격, 내장을 비롯해 구조와 기능까지 인간과 매우 흡사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동물의 간은 다른 한약재보다 인간의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고 독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동물의 간을 섭취하여 간을 보양하는 방법은 사실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일리가 있다. 동물의 간에는 미량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특히 혈액을 생성하는 중요한 원소인 철 함량이 매우 풍부하다. 한의학에서 일컫는 이른바 간혈 보충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철분을 보충하여 혈액을 생성한다는 이치와 같다. 철분이 다량 함유된 동물의 간은 혈액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 시력을 개선하려면 구기자차를 자주 마시자. 눈을 밝게 하려면 간을 보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구기자는 간을 보양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한약재로 활용 방법도 간단하다. 구기자를 차로 끓여 마시면 간 기능을 도와 눈을 밝게 하는 효능이 있고 맑고 감미로운 맛이 난다. 구기자와 국화를 같이 우려 마시면 간을 보양하고 간의 열을 식혀주며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구기자로 죽을 끓여 먹을 수도 있다. 죽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구기자를 한 주먹 넣고 고르게 섞은 후 살짝 끓여주면 된다. 비위가 허하고 차서 자주 설사를 하는 사람은 차를 많이 마시기보다 죽을 끓여 먹는 것이 훨씬 좋다.